또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자에게 대략 각 3분씩 마무리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에게 협조 부탁 말씀을 한 가지 올리면은 질문을 하실 때 발표자 두 분 또는 토론자 네 분에 대한 실명을, 성명을 좀 기재하신 다음에 어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동안에 질문을 좀 우리 프로그램 뒤에 보면 메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내용을 간략히 좀 압축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원 교수님께서 3분 동안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공격과 수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는 발표는 둘이고 토론자가 네 분이어서 이게 공격과 수비 상당히 이제 어떻게 예봉을 피해나가면서 적절하게 잘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 네 분의 토론자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뭐 저한테 특별하게 야 이거는 뭐냐 이렇게 뭐 딴지 거는 이야기도 없고 이래서 사실은 좀 수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좀 보충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뭐겠습니까? 저건 군사력이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위협은 뭐 우리 핵도 갖고 있다, 뭐 공갈초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경제 이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할 때 오판하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북한의 경제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아주 합리적인 이 판단을 가지고 북한 1년 당 1년인데 북한은 이게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게 저는 화폐 교환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게 약발이 먹히지 않을 때 중국에 지원하는 것도 변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이제 좀 가까운 관계는 맞습니다만 이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이게 이 IR 관계에서는 이게 냉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정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이거는 아마 이게 경계해야 될 태스킹이 하는 것 같고 저게 일단 북한은 망할 겁니다. 저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주고 봐야 되는 건데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이게 경쟁력 있는 상품 역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위협, 동북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협 이것을 이제 갖고 장난치는 수수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좀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그게 관리라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제 그랜드 바겐 이야기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가 저게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이 공세에 밀리는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절대 그랜드 바겐 해서 안 됩니다. 소프트하고 스몰 바겐을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그랜드 바겐 저거는 정치 레토릭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프트하고 스몰 바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 이게 여러분들 68년도에 있었던 김신조 그다음에 청와대 스케치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모르고 나이 많은 세대들은 김신조 68년 1월달에 청와대 스케치 그해 10월달 11월달에 울진 삼촌 무장부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북한의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김정일 우리가 보기에 김일성 아들 김정일 당연한 것처럼 보니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던 게 권력 세습과정, 김정일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게 좌익 맹동주의자들의 군사 모험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항상 좀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이번 화폐 교환 조치가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속 조치
북한의 통계라는 건 거의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세입 세출 발표하고 그냥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번 조치가 망실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2, 제3의 조치가 어떻게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인가. 이 점을 상당히 좀 유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광훈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시장 경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같은 수준은 아닌 아주 초기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요소를 스스로 부과하면서 북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팩터들, 요소들, 그건 역시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없이 지금 시장을 파괴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거는 이미 국가 통제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갖고 한 게 시장이고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능 부전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보완해왔던 겁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그 보수 세력들이 말하자면 다시 통제 경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 그 점에서 제가 정말로 북한 당국에게 제가 지난번에 뭐 KBS 라디오 토론에도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뭐 본 지도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 비중을 늘렸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그 먹고 사는 장마당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장마당 현지 지도를 하라. 거기서 북한의 앞날이 나오고 북한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방안이 나온다. 제발로 김정일 위원장이 장마당 현지 지도를 할 것을 간곡히 내가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발표자분하고 네 분 토론자분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 토론 다 들었고요.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 선생님들의 얼굴